최선희 부상은 회견에서 북한이 지난 15개월 동안 미사일 시험 발사와 또 핵실험을 중단하는 등 변화를 보여준 것에 대해서 미국도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타협을 하거나 대화를 이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강하고 또 분명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전화 연결하죠. 지금 현지 국제회의 때문에 미국에 계시다고 하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 빠른 시간에 전화 통화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며칠 전만 해도 비핵화가 북한의 확고한 입장이다 이런 입장 표명을 하고 미국과는 대화가 열려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협상 중단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미국에게 밀리지 않겠다, 이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지난 2주간 미국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압박과 경제 제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니까 북한도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예.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미국이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하면서 협상판을 북한이 주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 박사님 오늘도 미국에서 대북 관련 회의가 있는 겁니까? 내일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회의가 있어서 왔습니다. 비건이 그때 강의했던 그 대학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 문제가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에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오늘 최선희 부상이 이렇게 언급을 했으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곧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그 시기는 언제쯤이고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미국의 반응을 좀 본 뒤에 성명을 발표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예, 저도 미국의 반응을 본 뒤에 성명을 발표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최선희 부장이 이렇게 부상이 이야기한 거를 보면 당장 뭘 하겠다가 아니라 뭐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나가고 있죠. 예.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하면 됐을 것을 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북한도 대화의 판을 깨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미국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 협상판을 좀 흔들려는 모습으로 보고요. 미국에서 다음 주 정도에 그 나오는 반응을 본 다음에 북한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리고 동창리 시험 발사장 움직임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게 복구를 하는 것이다 아니면 나중에 폐기를 위해서 좀 더 정리해서 한 번에 폐기하는 모습을 크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지금 분위기 보면 이제 실제로 시험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방향으로든 북한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 취지에서 볼 때 미국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해서 발사를 할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고 보는데 예. 다만 북한으로서는 그러한 인공위성 발사를 했을 때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 강해지고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측 반응도 차가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예. 과연 이제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최근에 비건 대표도 완전한 비핵화가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좀 바꾼 듯한 느낌이 들었고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니까 오늘은 이른 시간이니까 지금은요. 아직 미국의 반응은 아직은 파악을 못 하셨죠? 외신에서 이렇게 CNN이나 뉴욕 타임스에서 이미 다 다루고 있고요. 예. 아주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단신 정도로 해서 북한의 입장 표명을 전달하는 정도인데요. 예. 지금 미국은 한국에서도 보도됐을 건데 뉴질랜드 테러가 그 탑 뉴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다음으로 지역 뉴스로서 나오는 정도고요. 미국의 입장은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하노이에서 이렇게 정상회담 한 결과 강경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인사들은 계속해서 강경 발언을 하고 있고 언론도 그쪽으로 좀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예. 이것을 갖다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떻게 보면 냉각기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렇게 최선희 부상의 기자회견이 나오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캄보디아에 있는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이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밝힌 입장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은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정부,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뭐 상황의 흐름을 잘 읽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당장 우리 정부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미국이나 북한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예. 하지만 미국이나 북한 모두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 자체는 있는 거니까 그 기회를 잘 모색하면서 예. 먼저 북한에 대해서는 조금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와라. 그런 부분을 설득해내고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미국을 설득하면서 비핵화 로드맵 같은 것을 만드는 대신에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가면서 북한에게 적시에 상응 조치를 하자. 이 정도 타협안을 가지고선 양측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너무 이제 제재 완화나 이쪽을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도 함께 강조함으로써 균형감 있는 접근을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에 계신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른 시간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